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한 경제TV입니다. 예, 국민연금 지킴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저도 참 확신이 안 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오늘은 저에게 큰 힘을 주실 분을 또 아주 특별히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움 그다음에 우리 천 변호사님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법무법인 세움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위주로 자문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투자 업무, M&A나 또는 그 자본시장 관련된 어떤 주주 간의 분쟁 그런 쪽의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전문으로 하는 중견 로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직 규모가 뭐 중견인 것 같진 않고요. 규모는 작지만 실력 있는 로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이즈가 아니라 실력을 봐달라. 맞습니다. 규모보다는 실력을 봐달라. 네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뭐 많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UTV는 사실 팩트 전달 이런 거보다는 이 팩트의 그 뒷이야기들 그런 해설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주로 준비를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조양래 회장님이 그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을 모두 증여? 아니죠. 그냥 매각을 한 겁니다. 블록딜로 매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차남인 그 조현범 사장이 이제 압도적인 일대 주주가 됐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그 뒷얘기들 한번 그 이면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이제 블록딜을 했다는데 2,194만 주 전부예요.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주당 11,150원. 블록딜이니까 시가로 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 얼추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2,400억 원 를 받고 이제 차남한테 넘긴 거죠. 이제 이거를 그 차남이 받아갈 때, 또 참 그 우리나라 그 대주주 이른바 지배주주 분들은 이런 거 참 부러워요. 여기 보시면은 가지고 있는 네. 회사 지분을 담보로 네. 주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 매입한 그 돈을 댔어요. 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재벌 대기업 이제 주요 지배주주 이제 가족분들이 사실 주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 주식 전체 뭐 50%까지도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뭐 평균적으로 한 30%씩은 많이들 받고 있나 봐요. 네. 30%씩이나? 네네. 뭐 저리이기도 하고. 네. 또 여기저기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회사 지분도 사고. 네. 뭐 여기저기 또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거를 좋아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에 유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소액주주님들하고는 많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건데 요때는 이제 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죠. 올라야 돼. 올라야지 자기가 주식담보대출 많이 받으니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또 확 또 빠져버리면 또 뭐 증거금 부족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죠. 담보 부족.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아마 거의 은행의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담보 대출 규모가 제가 또 이제 뭐 그 자회사 그러니까 사업 자회사 지분까지 1.1% 해가지고 뭐 2,200억. 네. 담보 대출. 이자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이자는 뭘로 내죠? 이자는 자기가 번 돈으로 내야죠. 네. 몇십억 뭐 될 텐데. 회사에서 이 월급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 60억 이게 충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당을 해야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테크놀로지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배당 성향이 지금까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짠돌이었거든요. 이게 주가 오르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강 PD 어떻게 높아질 것 같아요? 어때요?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주주신가? 주주는 아닌데 살짝 고민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지금 진행됩니다. 보니까 차남께서 가지신 이제 확보한 지분이 42.9%. 네, 압도적이네요.
42%, 43%면 거의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상장회사에서는 42%, 43% 가졌으면은 네. 압도적이고 더 이상 주총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상. 왜냐하면은 상장회사 주총에서 아무리 많이 출석하더라도 80%대가 안 되거든요. 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네. 참석률이 100%면 모를까. 네네. 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일반 주주도 참여가 안 되고. 네, 뭐 이름 없는 회사들에서는 아예 정족수를 충족 못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뭐 후행적이기도 한데 뒤따라 이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장차남 뭐 분쟁 가능성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대충 그 기사의 구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차남은 42.9%, 네, 장남 조현식 저 부회장 네. 지주회사 부회장 19.3%, 네, 또 차녀 10.82%, 네. 장녀 0.8% 해가지고 이게 이제 42.9%대 약 한 뭐 30한 2%?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20% 30% 30한 2% 정도 되는데 여기 국민연금에 또 7.7% 가지고 있거든요. 아, 국민연금 7.7%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쪽 그 조현식 부회장 쪽으로 붙으면 얼추 이제 한 40 정도 되겠네요. 좀 이렇게 육박하니까 네, 네. 43대 40이면 한번 해볼 만한 좀 그런 게임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이제 기사의 구도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쟁 구도로 가는데 지금 이제 그룹 측의 공식 입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룹 측 공식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네. 장녀 조유경 이사장은 그룹 경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 형제간 다툼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분이다. 아, 이런 게 있고. 네. 지난해 말 일상적인 가족 모임이 있었을 뿐이다. 뭐 조현범 사장의 퇴임론인 전문경영 지난번에 이제 조현범 사장이 지금 사실 송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형사 지금 횡령 네. 배임 때문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가족 회의 열어가지고 이제 야,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되냐 뭐 이런 가족 대책 회의를 했다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이렇게 가족 모 일상적인 가족 모임이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야, 차녀인 조희원 씨가 지분이 많아요. 네. 네, 한 11%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지분이네요. 네. 예. 그룹에서 따로 맡고 있는 지책이 없고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다. 형제간 분쟁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차남과 장남의 어떤 그 형제간 분쟁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 가능성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쟁 있어요. 일축 일단은 지금 아직은 그 이제 회장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뭐 싸움 안 되는 분위기겠죠. 당연히. 아, 당연하죠. 아버지가 지금은, 지금 양도를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다른 자녀가 뭐라고 하는 상황은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특성이 뭐 다른 모든 회사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 이제 왕 회장님 소위 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또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명예회장들이요? 네네. 오. 말을 잘 듣습니다. 또 아들 딸들이 아. 신기하게도 잘 듣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일을 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남 이녀인데 서열을 보면은 장녀, 차녀, 장남, 차남 이렇게 돼 있어요. 딸 아들. 네. 네. 조현범 그 사장이 막내. 네.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이제 대권을 지금 이어받은 거거든요. 아주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죠. 누나도 둘이나 되고 네. 형도 하나 있는데 네. 그만큼 똑똑하다는 건가? 그쵸. 뭐 저도 개인적으로 몰라가지고.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참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아까 횡령 그것 네. 때문에 이제 횡령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억대라고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이게 한국타이어그룹 이쪽 테크놀로지 그룹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좀 흔한 수법 소위 네 이제 소위 유령 직원 등재해가지고 아하. 네 월급 주는 거 아니면 뭐 하도급 업체에서 뭐 리베이트 받거나 받는 네 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뭐 수사기관에 안 걸릴 뿐이지 너무너무 흔하고 대기업에서는 그 이상의 뭐가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그냥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에서 있을 만한 정도의 네. 그냥 횡령 배임이 나왔다 정도로 저희는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하청업체 말씀하신 6억 원 정도. 네. 그다음에 계열사 뭐 한 아마 6억 원도 몇 년 거쳐서일 거예요. 합쳐서 합쳐서. 네. 매달 뭐 기백만 원 정도. 네, 뭐 이게, 그런 정도일 겁니다. 합쳐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도 한번 또 이렇게 송사 휴만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 조현모 회장. 네, 아, 그 이전에. 사장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죄가 난 걸로 알아요. 음.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때도 한번 또 이제 송사 휴말했다가 이제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고. 네. 네. 그때 아마 자원개발 비슷한 게 이렇게 아, 그거를 공시 이제 잘못 띄어가지고 뭐 한번 그런 내세워가지고 걸로. 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이런 소송이 좀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지분을 넘겨줬어도 그러게요. 우리 네, 좀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뭐, 저도 좀 좀 의아하다. 의아한 일이에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봐도 장차남 불화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예고 없이 됐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속된 와중에 이제 장남이 이제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네. 왜냐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원래 차남이 좀 많이 했던 거를 장남이 조금 이제 손을 대려는 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뭐 좀 정책이 다르다고 하는 네.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남 입장에서는 좀 이거 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보면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어차피 이제 아버지의 저 어떤 결정이나 마음은 이제 차남한테로 우리 전범 사장한테 가 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세간의 시선으로는 상식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야,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양도 네.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 그 회장님 아버지 입장에서 뭐가 돈 필요했던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어차피 이제 양도차익세 좀 내고 근데 이제 계속 기사 검색 같은 거 해보면은 네. 지금 우리 조양래 회장님도 네. 국세청한테 이 네. 세금 문제. 세금 때문에 계속 지금 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음. 아마 이런 거 보면 조만간 좀 세금 그 탈루에 대한 어떤 추징 규모가 추징이 조금 예고돼 이제, 있다라는 약간 느낌도 좀 있어요. 아. 왜냐면 뭐 현금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에 네. 대비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뭐 이렇게 예, 갔을 수도 굳이 있겠네요. 뭐 이렇게 증여가 아니라 이렇게 매각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쵸. 매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저도 이례적인 게 그 통으로 전부를 지금 양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약간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지분 이전, 뭐 합병 분할 이런 거에서 좀 보기는 드뭅니다. 네. 네, 그냥 증여를 처음에 해가지고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뭐 지주회사 분할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통으로 수십 % 되는 지주회사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7.7% 가지고 네. 있는 거고 네.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스토리를 네. 쭉 이렇게 뭐 조금 공부를 스터디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장차한 분쟁 가능성 어떻게 좀 분쟁 가능성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분쟁 가능성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이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주들 사이에서도 요 정도 지분율이 격차는 있지만 비슷비슷한 이런 지분율 사이에서는 거의 대부분 분쟁으로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도 단순히 그런 싸움이 아니고 좀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돼야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업자 사이에서도 바로 그게 분쟁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항상 오히려 감정 싸움에 진짜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가족 간의 불화보다는 오히려 정책이 다르다. 그룹의 어떤 그 성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런 거에서 지금 뭐 장남과 차남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게 오히려 더 안 바뀌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된다. 네. 오, 네. 네, 어떻게든 우군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네.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연금도 최근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네. 기업 범죄, 그러니까 기업 관련된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이사를 할 수 없다라는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표를 던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이제 조현범 사장님의 그 사건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유죄로 과연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이것도 사실 거기서 국민연금이 찬성표 못 던지거 이제 못 던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거래량도 엄청 터졌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가,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마 뒷이야기들, 막전 막후 이런 것들을 아마 가급적이면 노출을 안 시킬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네네. 뭐, 그 아버님이 지금 버젓이 살아계신데, 네. 장차남 붙었다 이래버리면, 이건 뭐 사실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고. 네. 근데 하여튼 이 회사는 보면 차녀에게 지분이 상당히 몰려 있다. 네. 결과적으로 네. 그런 것도 이게 우리 사회 정서에는 조금 다른 거죠. 원래 네. 장남들이 다 이렇게 많이 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